안녕하세요. 한대리원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존경스럽네요. 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한 두세 번 들락날락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성장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전체 사회의 변화를 끌었던 것들은 사실 학생들의 운동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김영삼 정권의 대학 자율화 조치라던가 학부제 도입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대학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IMF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또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 청년 학생들의 운동은 예전과는 확실하게 조금 다른 상황에 좀 놓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20대를 향해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이 많은 2012년인 지금의 지금의 이제 이남 사회에서 사실 우리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지금은 이제 100일도 안 남겨둔 이런 시점에 다시금 이 청년 학생들의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대학생들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청년 실업이고 두 번째가 등록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제 자기 개발에 매진하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취업을 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경향성을 많이 강제시키는 이런 것들을 청년 실업이 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정면적으로 이런 특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는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이 1년에 등록금 5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500만 원이라는 돈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시급이 이제 한 4,000원 정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내는 등록금이 500만 원이고 1년에 1,000만 원의 그 돈을 부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대학이 존재하지만 그 대학은 한 20%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80%가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 등록금은 대학을 상품으로 만들고, 이제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교육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짐지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내지 못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자살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장학금에 학생들이 몰두하게 되는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도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한 이제 학점만을 이렇게 따져서 서열을 나눈 다음에 이거를 장학금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학점을 통해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직장이 결정되게 되고, 이 직장에서 나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학점에 매달리는 실정이고, 이런 실정 때문에 학점을 주는 주체인 교수와 그리고 받는 학생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논문 대필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2차, 3차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등록금과 청년 실업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높은 등록금과 청년 실업이 정책적으로 심어지게 되면서 이런 사회에서 자라온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가 점점 더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게 변하게끔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 학생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지만 청년 학생 계급은 생산관계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해외 석학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청년 학생 계급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객관적인 정세나 주체 역량의 변화로 인해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청년 학생 내부적으로 대학 사회에서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많은 실험들이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학생 조직들이 건설되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으로 탄생한 민주노동당의 학생위원회가 건설되면서 이러한 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 지점들을 많이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학회나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과거 민주적인 학생회가 부재했던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로 조직되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것과 차이는 지금 생기고 있는 조직들은 전국적 조직을 지향하고 있는 연합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동아리들이 학생의 단위가 챙기지 못하는 지역이나 이런 학생들을 묻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학생사회나 학생회가 모든 학우들을 묶어내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야기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대학 사회에서 전국을 조직하고 전국의 투쟁을 조직하거나 지도하는 세력은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대련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전국을 다 지도하고 있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것도 부족한 지점이 많고 작년까지만 해도 반값등록금 투쟁이나 국군의대 기상예비 투쟁과 같은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함께하는 단위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탈퇴하는 단위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련 말고 다른 학생단체 조직이 많은데 이런 전국의 학생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움직임이 청년학생 계급 내부에 이런 움직임이 부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3월 30일에 서울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세 가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서로 다른 주체들이 대중들이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세 군데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로 조직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하나로 조직화되었다면 더 많은 학생들과 더 위력적인 투쟁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청년 학생들의 정치 세력화는 한층 더 상승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정치 세력 중에 하나의 이런 대중단체 중 하나인 한대련이 나서서 수직적인 부문계열로 잘 조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을 수평적인 연대체를 광범위하게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 학생위원회도 지금은 너무 쪼개진 당의 상황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들고 처음에 제기되었던 것처럼 학내에서 학생사회의 진보적인 담론을 던져준다거나 정치적으로 의식화시키는 역할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제도가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빗대어 때 이러한 사회제도를 바꾸면서 학생들의 의식적 변화를 다시금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라는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이런 학생들의 자기 요구에 기반한 등록금 문제 해결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요구에 기반한 투쟁들에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잘 일깨워주는 이런 투쟁 방식으로 학생들을 잘 조직하고 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더 학생들의 정치 세력화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지적토론 그리고 발표, 자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오셨는데, 좀 아직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하시고, 또 발표를 하셨지만, 좀 더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으로 서로 이제 상호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좀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본인의 의견을 바로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질의응답 토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발표를 하실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 질의응답도 좋고요. 또 서로 이제 발표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호 질의응답이나 추가 질문을 하셔서 아까 미진했던 토론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천재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통일보민족연합 고문입니다. 양측본부.
수없이 손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바꾸고 정권을 쟁취하는 그 방법 수단이 선거가 유일하다는 데 대한 인식을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까? 말하자면은 서구의 진보 영향들의 인식이 정권을 쟁취하는 것, 정권을 선거에서 이기고 이 정권을 뺏고 교체하는 것을 선거에 의한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question. At the moment, I would say yes, at least in my country. Everything else would not be accepted by the majority of people. There might be other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other countries where I would have to ask no. There are other possibilities like a revolution or like organizing people in another way than just in parties. But at least in my country, I think the elections are the only accepted way by most of the people. If I would create armed militia inside of Germany, not only would the police come and get me to jail, but also most of the people would think me crazy because that we got a more or less free country. You can organize, you can stand for votes, you have to convince people. You don't need arms. So at the moment, yes, I think we have to convince people, we have to have the better arguments, we have to find ways to reach the heads of people, to let them rethink the political situation, but yes, that's it. President. 예, 답변이 됐습니까? One question. 이찬재 선생님, 답변이 됐습니까? President, one question. Is it possible to say something when you want to say something? Thank you very much. Please, after this minute. It was the same subject 1 hour ago, so I tried another time. Think about it. That's my only thing I wanted to say. 답변이 됐습니까, 선생님? 자꾸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한마디만 예, 그냥 선생님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도 마이크를 잡고 마세요. 저 18세기 계몽주의자들도 그 선거의 무용성과 선거의 해독성, 선거제도가 갖는 한계성을 18세기 계몽주의자들도 이제 보여. 그래서 내가 물어볼 거예요.